미국은 현재 3.75%로 고금리를 유지 중이고, 일본은 엊그저께 금리 인상을 했고, 중국은 경기가 둔화되었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 터지죠? 부동산 흔들립니다.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냐? 환율 상승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되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양쪽 다 아픈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98.4조. 실질적으로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하락이고 환율은 상승했죠. 완전히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갑자기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산은 국가가 지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조용한 가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시죠? 환율 방어할 수 있다, 환율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 노후 자금인 연기금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1480원을 뚫었죠. 그리고는 또 뭐라 하나요?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 충분하다, 시장은 안정적이다, 이런 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정적이면 왜 환율을 못 막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부도 언론도 크게 말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은 세 가지로 막습니다. 달러, 금리, 신뢰.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로 전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 굉장히 많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유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 숫자만 놓고 딱 보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숫자를 안 보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냐를 봅니다. 4,200억 달러의 세계 10위. 그런데 팩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25년 만에 최하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계속 막을 수는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왜냐? 금리로 환율을 못 막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죠. 미국은 현재 3.75%로 고금리를 유지 중이고, 일본은 엊그저께 금리 인상을 했고, 중국은 경기가 둔화되었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 터지죠? 부동산 흔들립니다.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냐? 환율 상승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되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양쪽 다 아픈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98.4조. 실질적으로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하락이고 환율은 상승했죠. 완전히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갑자기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오고 있냐? 조용한 가난이 오고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빅맥 지수. 빅맥 지수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나라에서 1시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맥도날드의 빅맥을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냐라는 지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급 1030원이죠. 그런데 현재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얼마냐? 6달러 79센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8년 시급은 얼마냐? 7,530원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2018년 시급을 달러로 바꾸게 되면 6달러 84센트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약 50%가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용한 가난이 찾아오고 있다고. 2018년 빅맥의 가격은 4달러 20센트.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급으로 빅맥을 약 1.62개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빅맥의 가격은 얼마냐? 5달러 79센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급을 달러로 환전을 했을 때 6달러 79센트가 나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2018년에 1.6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던 빅맥은 현재 1.17개밖에 못 사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율은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고착이 되어 있고, 물가는 슬금슬금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벌고 있는 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죠? 자산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뉴스에서는 위기라는 말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서민의 삶은 계속해서 팍팍해지고 있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환율까지 못 막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 됩니다. 첫 번째, 원화 하나만 들고 있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 저금한 이 돈, 예금은 안전한 게 아니라 천천히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저금 안 합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팔았고 해외 부동산은 계속해서 들고 있죠.
그리고 달러와 미국 자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까지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이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비트코인 완벽하진 않습니다. 변동성도 크죠. 그런데 하나는 확실하죠. 바로 국가 통화 시스템 밖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비트코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그리고 글로벌 주식까지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자산은 국가가 지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조용한 가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국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입시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